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도쿄 한복판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평소 먹던 삼각김밥과 커피를 집었는데 어라? 가격이 작년보다 부쩍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내 월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반면 옆집 사는 타카시 형은 싱글벙글입니다. 10년 전에 사둔 조그만 아파트 값이 2배가 됐고 일본 대기업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꽤 벌었거든요. 똑같은 일본 하늘 아래 사는데 누군가는 자산 벼락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물가 벼락거지가 되는 이 기묘한 현상. 도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인포큐브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 시작된 아베노믹스 ABNOMICS라는 거대한 실험이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들의 삶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 뒤를 잇겠다는 이른바 사나노믹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구원자 아베의 등장. 먼저 시간을 2012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냉동실 상태였습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투자를 안 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던 시절이었죠. 무엇보다 일본을 괴롭힌 건 살인적인 앵고였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당시 상황. 엔달러 환율 한 달러당 약 7,779엔. 지금 150엔대인 것에 비하면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주가지수 니케이 225 지수가 고작 80영선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그는 세계의 화살을 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름하여 아베노믹스. 1. 제1파 무제한 돈 풀기 금융 완화 마이너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뿌립니다. 2. 제2파 정부가 돈 쓰기 재정 출동 마이너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벌입니다. 3. 제3파 규제 개혁 성장 전략 마이너스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판을 깔아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차갑게 식어버린 경제라는 방에 보일러를 풀가동하고 기름을 들이부은 겁니다.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찍어내겠다 라는 아베의 선언에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수출의 축복과 서민의 저주. 아베노믹스의 핵심 마법은 엔저엔화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일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산 자동차와 반도체가 해외에서 엄청 싸게 팔립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환율은 2012년 70엔대에서 아베 집권 이후 100엔, 120엔으로 쭉쭉 올라가더니 최근 2025년에는 15만 160엔까지 터치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엔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기업 측면 엔화가 싸니까 물건이 잘 팔리네. 영업이익 역대 최고. 관광 측면 일본 여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네. 관광객들이 돈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동전에는 뒷면이 있는 법이죠.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해오는 기름값, 밀가루 값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배가 부른데 시장 바구니 물가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실체입니다. 4. 8천에서 4만으로 주식시장의 관기. 더 놀라운 건 자산시장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 1만 선도 안 됐던 니케이 지수가 2024년에는 4만 선을 돌파했고 한때 4만 2천을 넘기더니 일부 전문가들은 5만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 도쿄의 땅을 가진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이 45배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몸뚱이와 월급뿐인 젊은 세대들에게 이 상승장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형, 일본은 부채가 세계 1위라면서요? 그렇게 돈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3만 240%가 넘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압도적인 1위죠. 빚을 내서 파티를 벌였는데 이제 그 파티에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새로운 주인공 여자 아베의 등장. 자, 여기서 일본 경제의 다음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나이 다카이치 세이의 테게이 아이카이. 그녀는 아베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더 강력한 돈 풀기, 이른바 사나노믹스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아베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3%를 넘나들고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지금 그녀는 왜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외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의 계획대로 일본이 다시 한번 무제한 질주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일본 경제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국가부도로 가는 하이웨이일까요? 놀랍게도 이 결정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전 세계 금리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 아베의 등장 판을 갈아엎으려는 그녀의 야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지금 엔저와 물가 상승이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 속으로 기름통을 메고 뛰어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나이 다카이치 세이의 태계 아이카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아베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아베의 총애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내건 경제 철학이 아베노믹스보다 더 화끈하고 어찌 보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녀가 주장하는 사나노믹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아니, 오히려 돈을 더 써서 경제 체급을 키워야 해. 물 뿌리개는 가라. 이제는 스나이퍼의 시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과거 아베노믹스가 모든 곳에 물을 뿌리는 거대한 샤워기였다면 사나노믹스는 정밀하게 조준해서 쏘는 물총 혹은 스나이퍼를 지향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 였다면 이제는 돈을 쓸 곳을 딱 정해놓고 집중 투하하겠다는 거죠. 그 타겟이 어디냐고요? 바로 일본의 미래를 결정지을 3대 핵심 분야입니다. 1. 반도체 및 첨단 제조. 대만 TSMC에 밀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2. 그린 에너지 앤드 탈탄소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엔저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3. 디지털 전환 DX 도장 찍고 팩스 보내던 아날로그 일본은 이제 끝이다. 그녀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약 21조 엔화나 약 1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분야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세금은 안 올립니다. 다만 세수는 늘리겠습니다. 동생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세금을 안 올리겠다니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사나노믹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장이 최고의 복지다. 정부가 21조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디지털 인프라를 깔면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소득세를 내죠. 돈이 도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소비세를 냅니다. 즉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서 빚을 갚겠다는 선순환의 도박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머리를 싸맵니다. 지금 일본 빚이 산더미인데 만약 성장이 예상만큼 안 나오면 그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도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 때문이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금리의 역습.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일본이 돈을 더 풀면 시장에 엔화가 더 흔해지겠죠? 그럼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엔저 심화. 수입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오를 거고요. 결국 참다 못한 시장이 야 이제 일본 국채 못 믿겠다. 이자 더 줘. 라며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폭발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연간 수조엔씩 늘어납니다. 복지나 교육에 쓸 돈을 전부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국가적 파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형님이 보고 있다. 일본 너희 뭐해? 그런데 여러분, 이 판을 지켜보는 무서운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영원한 우방이자 경제 파트너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을 향해 묘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레이트 체크 레이트 책. 시장에서는 이걸 일본아, 너희 엔화 가치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니니? 착착 좀 해. 라는 경고장으로 해석합니다. 왜 미국은 일본의 엔저를 경계할까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대출 금리까지 들썩이는 걸까요? 미국 형님이 레이트 체크를 던진 진짜 이유. 자, 드디어 마지막 신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부의 사정을 살펴봤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경제 전쟁의 판을 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일본을 향해 레이트 체크 레이트 책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니, 일본이 자기네 돈 가치 좀 떨어뜨리겠다는데 미국이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아주 절박한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록적인 부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엔저의 공포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금 환류. 미국의 비명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미국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사나노믹스나 무리한 엔저 정책은 미국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야 적당히 해. 금리 좀 올리고 엔화 가치 좀 방어해. 라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우리 집 대출 금리를 흔든다. 형님, 일본이 금리 올리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격변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돈줄이 있습니다. 금리가 0%에 가까운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한국이나 미국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이죠. 만약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찾겠다고 혹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자금의 대이동 전 세계에 퍼져있던 저렴한 엔화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회수됩니다. 시장 충격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자산 가격이 출렁입니다. 3. 금리 동조와 글로벌 자금 흐름이 경색되면 한국의 시중금리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일본의 결정 한 번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도박 성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사나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새로운 경제 시도는 2012년의 아베노믹스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물가는 차가웠고 디플레이션, 빚은 지금보다 적었으며 미국은 돈 풀기를 환영했습니다. 현재 물가는 뜨겁고 인플레이션, 빚은 임계점을 넘었으며 미국은 일본의 자산 매각을 두려워합니다. 일본은 지금 좁디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일본은 아시아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 투자에 성공한다면 화려한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 경제의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잡하다 어렵다라고만 느끼셨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데 혼자만 기상특보를 끄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포큐브의 구독 버튼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태되는 99%에서 탈출해 상위 1%의 정보를 선점하는 생존권 결제입니다.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인포큐브는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이면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하지만 날카롭게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아는 것이 권력인 시대, 당신은 정보에 지배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지배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일본의 위기와 기회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징조겠지만 인포큐브와 함께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역대급 수익의 기회로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생존 티켓을 확보하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